안녕하세요, 로미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지원 동기 항목을 쓰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원 동기 쓰는 거 제일 힘들고 번거로운 부분이죠. 회사마다 다 따로따로 써야 되잖아요. 그럼 과연 왜 회사에서 지원 동기를 받을까요? 제가 인사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가 평가자였을 때,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이 평가자일 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결국 이 회사에 들어왔다가 잠깐 다니다가 퇴사하는 그 퇴사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회사를 정말 오고 싶었던 사람이면 좀 힘들어도 버티고 몇 년 다닐 수 있는데, 그냥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입사 원서 썼다가 그냥 붙어서 여기 회사에 온 사람이라면 좀 더 쉽게 그만둘 확률이 높잖아요.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있고 여기에 입사하고 싶었던 사람을 뽑자라는 걸 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. 그런 관점에서 지원 동기 항목을 대부분의 회사가 물어보기는 하는데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. 별로 그렇게 특별히 잘 썼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고, 대체 이 항목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비슷비슷한 내용들, 최근 기사 내용들 붙여넣은 경우가 많고, 심지어 회사명을 잘못 써서 내는 케이스도 있고, 지원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지원 동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만약 다시 신입사원 때로 돌아가서 다시 지원 동기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. 지원 동기를 잘 쓰고 싶으시다면 직무 특성, 업계 특성, 회사 특성 3가지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작성하시면 조금 플러스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, 직무의 특성이라는 건 예를 들면 경영기획, 마케팅, 생산관리, 구매 이런 식으로 그 직무 자체의 특성이 있잖아요. 그냥 우리 과 우대한다니까 그 직무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. 근데 그래도 내가 그 직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가는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직무와 연관해서 내가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저는 이 직무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수업도 그런 걸 듣고 관련된 활동도 그쪽으로 입사를 준비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. 특히 현업에 있으신 분이 마케팅을 할 거면 A 회사에 가보면 좋지, A 회사가 마케팅을 좀 잘한다고들 하던데?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주위에 제 지인이 이 회사가 이 직무가 잘한다고 들었고,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하면 특히 제가 더 배우는 점도 많고 또 같이 성장해가면서 저도 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무 때문에 이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그 직무는 다른 회사에서도 있는데 그 얘기만 해도 돼요?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도 그 직무에 대한 부분도 한 꼭지를 넣을 필요는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지원 동기에서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업계 특성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서 왔어요 라는 것만큼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,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회사를 좋아했습니다. 이 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.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길래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, 물론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른 지원자들 대비 다 그런 비슷한 말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전혀 플러스가 되지는 못하는 부분이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가전회사에 입사를 한다라고 치면 저는 마케팅 직무를 가전에서 하고 싶었습니다. 왜냐면 가전에는 이런 업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전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, 특히 가전에서도 이 회사에서 이 직무를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렇게 2가지를 연결하면 더 좋겠죠. 그러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업계에 대해서 본인이 스크랩을 해오고 본인이 좀 사전 지식이 있으면 도움도 상당히 많이 되겠죠. 정말 여러분이 만약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시다면요, 대단한 활동이 아니어도 되니까 네이버 블로그라도 하나 오픈을 해서 그 업계에 관련된 뉴스들을 스크랩하는 용도로 쓰세요.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. 저는 이 업계에 관심을 가져서 최근 2년 동안 계속 이 업계에 대한 기사를 스크랩해왔습니다. 대단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소비자의 관점에서, 그냥 독자의 관점에서 관련된 기사들을 봐왔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 직접 일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면
훨씬 채용하고 싶겠죠. 그냥 이 회사 저 회사 찔러보는 사람보다 훨씬 왠지 열심히 일할 것 같고 오래 다닐 가능성이 높게 느껴지잖아요. 그거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, 요즘에는. 왜냐면 우리 그냥 이동할 때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기사 쉽게 볼 수 있죠. 그때 밑에 공유하기 버튼만 누르면 블로그로 쉽게 퍼올 수 있어요. 설령 내가 안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 블로그로 퍼가기 버튼 누르는 건 정말 쉬운 일이니까, 예를 들어서 여자들 관심 많은 뷰티 분야 그냥 요즘 이런 게 유행이네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블로그에 한 카테고리 만들어서 뷰티 관련된 뉴스들을 다 스크랩을 해둔다든지, 뭐 남자분들 관심 많은 자동차 관련된 거 다 스크립 해두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물론 더 좋은 건 그 분야에서 파워블로거라거나 실제로 내가 관련 업계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다거나 그러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만,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뉴스 스크립 정도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뭔가 쇼잉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업계에 대해서 좀 애정이 있다, 이 업계의 장단점을 좀 알고 가서 이 업계가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장점이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만족하신다고 들었다라거나, 이 업계가 이런 단점은 있지만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는 장점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합격시켜주시면 이 업계와 함께 저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. 이 업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. 이런 어필을 하면 좋겠죠. 업계가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해요. 왜냐면 이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직무와 업계거든요. 그 같은 업계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, 본인이 가려는 회사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그 업계의 크기예요. 물론 다른 업계로 이직을 하는 케이스들도 꽤 있지만 가장 흔한 거는 동종업계이다 보니 그 회사만 보지 마시고 그 업계를 좀 파악하고 입사 준비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, 회사 특성. 이거를 언급할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뭐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보다는, 왜냐면 그거는 사회공헌 그 부서 한 부서에서 하는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, 뭐 광고 이런 것도 아주 작은 부분인데 그것만을 가지고 여기에 입사하고 싶었어요. 이거는 와보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네요 라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회사 자체의 비즈니스 구조라든지 회사 자체의 문화라든지 이 회사의 역사라든지 그런 회사 자체에 입사해서 다니면 느낄 수 있는 특성, 그런 거를 언급을 하면 얘가 좀 조사를 해봤구나, 입사를 하면 좀 만족하고 다닐 만한 애구나 라는 어필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, 회사 홍보팀에서 열심히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해둔 회사의 특성인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아닌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.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기업 이미지가 좋다고 홍보를 해놨는데 실제로 입사해보면 정말 꽉 막혀 있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막 이 회사 되게 좋다고 들어서 저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이러면, 쟤는 실제로 들어와 보면 기대 대비 실제가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실망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. 전 직원들이 느끼기 어려운 일부의 내용보다는 회사 창업주의 이념이라든지 이 회사 비즈니스 구조라든지 이 회사의 철학이라든지 이 회사 전반의 분위기 같은 거를 조사를 하셔서, 그 기업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. 네이버에 DART라고 치면 나오거든요. 거기에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시고 이 회사에 대한 사업 보고서를 좀 읽어보시고, 물론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특이사항이 이렇구나, 임직원 비율이 이렇고 연봉대가 어떻고 육아휴직을 얼마나 쓰고, 그런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, 그런 걸 보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실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게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.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한 게 작은 회사여서 점점 성장한 게 좋았다. 왜냐면 저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성장에 제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. 반면에 저는 이 회사가 한 분야에서 오래 해왔다는 그 점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저는 이 업계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이 식품업계에서 이런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는 분명 차별화가 있고 그 역사가 가진 이 회사만의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긴 역사를 가진 이 회사가 좋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저는 이 회사가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.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
나도 같이 도전을 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아서 지원했다, 이렇게 될 수 있겠죠. 본인이 생각하는 그 회사의 특성을 보고 나서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을 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 아, 얘가 좀 공부를 했구나 라는 걸 어필을 할 수 있는 거고, 우리 회사가 그렇긴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 들어오면 좀 그래도 열심히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뭐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그냥 생각해낸 거라서 뭐 다들 요즘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,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나 여기 입사하면요 최소 한 5년 정도는 다닐 끈기 있는 사람이고요. 여기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. 이런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해요. 요즘 너무 금방 간두잖아요. 저는 한 회사에서 좀 오래 다닌 편이었는데 사실 퇴사의 그런 뽐뿌가 오는 순간이 언제나 늘 있어요. 근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잠깐 다니고 그만둘 만한 애를 걸러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특히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게 또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학생일 때 진득하게 뭘 하기가 쉽지 않아요. 저도 뭐 진득하게 한 게 없었어요. 학교 다닌 거 말고는 뭐 몇 년 동안 뭐를 했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저도 그게 힘들었는데, 가능하면 좀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이 됐건 뭐 한 달에 한 번이 됐건 장기 프로젝트를 좀 해보세요. 그래서 저는 하나를 하면 끝까지 잘 해내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. 지원 동기 쓰실 때 힘드시겠지만 실제로 입사를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더 알아두면 좋잖아요. 물론 현실은 가능성이 낮으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하시겠지만, 그래도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다,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라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원 동기를 더 탄탄하게, 이 항목을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점으로 만들 수 있게끔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잘 보셨으면 댓글, 구독 부탁드릴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